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하루 노력하는 멋진 날 되시고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늙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네, 감사 스마일이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주공 아파트 사전 방문 행사 안내 초대합니다. 초청 카드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4개 시공사가 또 이렇게 보냈고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아마 사전 방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2022년 말, 2023년 초만 해도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원 관련해가지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죠. 네, 다시 한번 입주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진은 종로의 예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 종로가 이랬다니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진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일단 과거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어야지 또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철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을 했지만 아마도 가장 리스크가 적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 곳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일 것입니다. 물론 빅테크 등 뛰어난 주식만큼의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대신 리스크도 적고 침체로 인한 디커플링 시기에서도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 사라는 말이구나 혹은 믿고 삽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의 악재는 오직 하나 공급의 증가뿐이고 공급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주시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신성철님 본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생각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드릴 뿐입니다. 믿지도 마시고 왜곡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감사스마일도 참 이분의 인사이트에 너무너무 놀라고 이분이 물론 예측하고 얘기하는 대로 맞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또 틀리게 되면 사람인지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갔던 것도 있었고 틀렸던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주 6일 방송 또 멤버십까지 하게 되면 거의 주 7일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도 마시고 왜곡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분에게만 도움이 되시면 저 또한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라는 신성철님의 이 글을 토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정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라는 또 생각도 갖게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고요. 신성철님처럼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고 저는 제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침 방송이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저의 찐팬분들이라든지 또 저를 믿고 저의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시는 단 한 분께 제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조회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냄새 슬슬 난다. 공급
대출 맞고 이제 공급이 동그라미인데 공급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서민 전월세 전월세 상승, 집값 떡상, 벼락거지 시즌 2. 올해 하반기는 이런 게 안 될 겁니다. 올 하반기는 지금 대출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저는 내년 초, 빠르면 내년 초,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뭐 믿고 싶으신 분들만 믿으시고 또 제 이야기하고 조금 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시면 어떠한 생각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빠숑님께서 어제 오늘 지금 지방 출장 또 뭐 본인 또 개인 휴가 일정 때문에 아침 방송을 갖다가 못 하는데 매일 아침 방송을 갖다가 빠숑님 방송 듣다가 못 들으니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해서 제가 오늘 빠숑님 블로그글 3개를 토대로 본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별로 9월 4일, 5일, 6일 이렇게 일자별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갭 투자를 유발하고 특정 지역의 집값을 더 치솟게 만들고 있다.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빠숑님 블로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고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빠숑님의 이야기라든지 또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노트나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게 바로 부동산 공부입니다. 네, 이번에 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제 거의 이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행되었으며 은행권은 이에 대응하여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진정될까요? 잠깐은 진정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엊그제 수색증산노탐을 가서 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올 전반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올 하반기에는 만약에 대출 여력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DSR하고 관련이 없거나 그 정도의 나는 대출 가지고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대출 총량제를 갖다가 비껴나갈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사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대출이 제한되면 오히려 서울 외곽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과거의 대출 규제 시기에도 나타났던 풍선효과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또 중하급지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인데 반면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특히 아파트 전세가 정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동안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추진했던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 정책에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될까요? 근데 대출 규제를 했었던 시기가 2009년도에도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의 15년 전이랑 거의 한 5년 전에 똑같은 일이 데자뷰처럼 일어났었다. 그때는 DTI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DSI고. 그래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는 뒤죽박죽 되고 있다. 그래서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 중단으로 또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1주택자도 지금 막았거든요. 근데 또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부로 또 하다 보니까 물론 1주택자도 피해 보실 거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피해 보실 텐데 무주택자들이나 또 무주택자분들이 또 전세로 아파트 전세를 희망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또 불만과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 이러한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4, 4분기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잠깐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상승폭보다는 더 커지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갭 투자를 유발하고 특정 지역의 집값을 더욱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게 되면 갭 투자 안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회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은 실수요자라든지 가수요자 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쇼님 블로그가 9월 5일 목요일 날 이제 블로그 포스팅 했었던 글인데요. 저도 이것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간단하게 은행업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갖다가 지금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부당대출건도 작심 비판하기도 했는데 80분간의 간담회에서 일단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이진우 님과 박원갑, 윤지혜 등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가계대출 조절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무주택자나 교육 등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뒤에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간담회 직후에 정말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금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너무너무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계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세대출을 시행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나온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을 갖다 압박을 했고 지금 스트레스 DSR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총량을 갖다 줄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갖다가 지금 하지 말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실수요자라든지 만약에 전세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기관들이 모두 지금 따로 놀고 움직이고 있다. 자신들이 벌려놓은 잘못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 탓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계 부채를 줄이라고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문에 지금 줄이는 게 아니라 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이야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려서 이자를 갖다가 벌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가계대출을 갖다 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왜 지금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할까요? 지금 올 전반기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다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할까?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아니야 이제 정부 말 못 믿겠어. 8월 8일 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이 8월 8일 공급 대책이 어떻게 보면 좀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갑시다. 파쇼님께서 이제 정책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하나하나 우리의 의사결정에 더 집중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든 재개발이든 내 집 마련이든 청약이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투TV를 통해서 저 또한 많은 공부라든지 부동산 인사이트가 또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이 스투TV 유료 콘텐츠라든지 또 아침 뉴스 브리핑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그런 유료 콘텐츠보다 낫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8시간 전이면 어제 새벽에 지금 쓰신 것 같은데요. 24년 4분기 이슈 정리 및 대응 전략입니다. 지방 출장 중이라서 전화 인터뷰를 갖다 진행했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대출 규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이런 다양한 요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빠숑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공급 감소. 24년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수요가 둔화되면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 마련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요, 엄밀히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나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반사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대출 규제가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도 있었고 2019년도 20년 이 사이에도 또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대출 규제가 오래 간 적도 있었고 오래 가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2009년도에는 2012년 13년도까지 그런 현상이 갔었고 2019년도에는 그게 빨리 대출 규제 효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내년에 공급이 없고 아파트 공급이 아예 없고 전세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만약에 1금융권에서 안 된다고 하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까지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억제되고 이건 물론 단기간에 뭐 9월, 10월, 11월 달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4, 4분기는 대출 규제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대출 규제의 이 강화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입니다. 뭐 물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중산층 및 서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뭐 9억 이상은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고 정말 고양시는 10억이 넘어가면 비싸다 뭐 10억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용산이라든지 강남은 30억, 50억, 100억도 지금 거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시 아파트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내년으로 늦춘다, 내후년으로 늦춘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으로는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초부터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부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연봉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진짜 내 집을 꼭 뭐 고양시 덕양구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이 만약 하주 운정이다 아니면 뭐 다산이다 아니면 뭐 하남 쪽이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내가 직주 근접 가능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면 내년으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올 하반기에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평으로 24년 하반기, 그러니까 4, 4분기를 이제 전망을 해드리면 상승세와 하락세가 혼재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일부 고가 아파트라든지 공급이 제한된 핵심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라든지 시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되거나 안정세를 보이면 그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가 만약 매도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먼저 매수를 해서 매도를 갖다가 조금 디타이밍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나 내후년에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과 함께 일부 지역의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국기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특히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때는 스마트 튜브 이런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면서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더 깊고 넓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좀 다소 좀 길어지는데요. 마지막 데일리안의 원나래 기자님의 기사 마지막 살펴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입주 물량 대출의 가을철 전세난 이어지나 서울 전세 수급지수고요. 3년 만에 최고치고요. 9월 수도권 입주 물량 줄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돼서 전세 매물이 정말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부동산도 전세 매물이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에서 어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고, 한 개 지금 또 어제 또 매물이 지금 나왔는데, 정말 전세가 정말 귀합니다. 혹시 감스님들 중에서 전세 매물을 갖다가 접수하기 희망하신 분은 감사 스마일에게 매도는 저에게 매도 물건보다는 전세 매물 물건을 조금 더 많이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고, 이사철 전세값이 정말 지금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11월, 12월. 근데 지금 집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10월, 11월 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12월, 1월 손님들인데 전세 가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전세 물량도 많이 부족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서울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원당인 롯데캐슬도 지금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올해 입주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 또 내년에 또 입주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가지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9월 이후에 10월과 11월로 이어지는 동안 이사철 입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또 늘어날 예정인 수도권에서 집들이 축소된 이유는 정말 이제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4, 4분기에 주택 가격이 물론 보합을 유지하거나 지역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고양시는 전세 가격이든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GTX-A 서울 운정 구간 특히 운정 중앙역이 지금 역명이 확정되다 보니까 운정 신도시 운정 중앙역 주변으로도 분위기가 정말 한 달 전하고 확실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특히 사목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특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못 가시는 분들이 이제 반전세라든지 만약에 이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가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로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아파트 전세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냄새 슬슬 난다. 공급이 없습니다. 대출이 막고 서민 전월세 가고 전월세 상승되고 이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지금 대출 막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수요를 갖다 억제를 했으니까 수요를 억제했으니까 집값이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4, 4분기에 감스님들은 정말 내가 능력이 되거나 내가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고양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그런 말 그대로 매매 금액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GTX-A 서울 운정 구간 개통하게 되면 지금의 가격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도록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목 터져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빠숑님이 지금 지방 출장이면서 휴가 중이신데 아무튼 빠숑님의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빠숑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고양시 빠숑이라는 과분한 또 별칭도 제가 얻게 되었는데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